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MBC가 제주신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와 함께 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유행 단계로 접어든 코로나19 사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4.7%로 잘 못하고 있다 29.9%보다 갑절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30, 40대와 화이트 칼라에서 특히 높았고 부정평가는 60대 이상과 1차 산업 종사자, 자영업자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총선에서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이 62.9%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 32.8%보다 30%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은 20, 30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지지층,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51.2%, 반대 42.2%로 찬성이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찬성은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반대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지지층, 자영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이번에는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보수 진영 통합 정당인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합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4.3 특별법 개정안 표류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잘못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보수 통합신당 합류를 결정한 지 20여일 만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나선 원희룡 지사. 원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한 도민 평가는 어떨까? 잘 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46.9%로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 34.8%보다 12.1%포인트 앞섰습니다. 부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는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많았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표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의 잘못이다는 응답이 6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야당의 잘못이 크다 17.5%, 여당의 잘못이 크다 8.7% 순이었습니다. 총선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45.3%로 가장 높았고 지역 균형 발전 21.1, 제2공항 문제 해결 13, 4.3의 완전한 해결 8% 순이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제주시 갑지역과 자영업 종사자에서 가장 많았고 지역 균형 발전은 화이트 칼라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사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만 18살 이상 유권자 2,411명을 유무선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13.4%에서 14.9%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제주 첫 번째 확진자가 음성 판정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아 퇴원이 보류됐습니다.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22살 군인인 A씨는 어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퇴원이 보류됐고 병원 측은 CT 촬영을 통해 정밀 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로 입원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지만 두 차례나 음성 판정 후 양성이 나오면서 한 달째 입원 중입니다. 한편 확진자 4명 중 2명은 완치돼 퇴원했고 마지막 환자도 오늘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내일 퇴원할 예정입니다.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의 도덕성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영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인사청문 위원들은 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태익 전 사장이 사임한 뒤 5개월째 공석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2014년 경기도 가평군에 농지 3,000제곱미터를 가족 4명과 공동 명의로 구매한 뒤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임대를 줄 수도 없잖아요. 그 경작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면은 저거 강제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 알아요? 황 예정자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학술 논문 2건에 자녀가 공동 저자로 이름만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이제 회사 업무 수행을 하면서 논문에 후보자와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논문에 이제 저자를 올렸다. 제가 낸 논문은 학술대회 논문이라 레귤러 논문하고는 달리 2페이지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논문을 작성할 때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논문 쓴 내용에 리뷰를 하는 과정들에 참여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제주를 에너지 스마트 허브로 만들겠다는 경영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구체성도 없이 지금 재임 기간은 일단 3년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뭐 스마트 시티니 뭐 스마트 타운이니 이게 사실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예정자는 문제가 된 농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고 리더십을 발휘해 주요 현안들을 바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시간 넘게 청문을 이어간 위원들은 농지법 위반 문제 외에 특별한 쟁점이 없고 30여 년간 전력산업 분야에 종사해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할 전문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 보고서는 오는 2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희룡 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다음 주 안에 임명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TV토론회에서 평화와 인권이 밥 먹여주느냐라는 발언으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긴급 논평을 통해 평화와 인권을 무시한 후보는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고 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도 이 같은 인권의식을 가진 자가 총선에 나온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논평을 통해 4.3의 상처에 고민 없는 사람이 집권 여당 후보로 나서 참담하다고 평했습니다. 한편 송 후보는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조급한 마음에 말실수를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민생당 양기련 후보가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3차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 의사를 존중해 출마를 접기로 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최근 3차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3% 미만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번 주말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북부 지역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올 봄 들어서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가량이나 크게 벌어지면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비가 예상됩니다. 비 양은 5에서 10mm가량 되겠고요. 오후부터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당분간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북부와 서부, 남부가 11도로 예상되고요. 동부가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3도까지 오르겠고 동부는 21도, 서부와 남부는 18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포근하겠고요. 수요일에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는 23일 대정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찬성과 반대 입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정 서초등학교 학부모회 등은 오늘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부모와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돼 집단적인 등교 거부도 우려된다며 동의안을 반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대정 서초등학교 풍력발전 찬성 동문 모임은 성명을 통해 마을과 학교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고 전자파 피해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종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신임 김성종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 청장은 서면으로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기본에 충실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청렴한 해양경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40대 해양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무인텔에서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40살 A경사가 숨져 있는 것을 무인텔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A씨는 어제 무단 결근해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었는데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귀포시 상해동 일주서로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걷던 48살 신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두워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승용차 운전자 49살 전모 씨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특수폭행과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 씨와 37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제주 시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방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자 업주 등을 술병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생존 희생자가 2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4.3 생존 희생자는 99명으로 올 들어 후유장애인 1명과 수영인 1명 등 2명이 사망하면서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